실컷 광고해놨는데 옆에 찜 0, 구매 0, 리뷰 0이면은 사실상 이거는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계속해서 다뤄왔던 광고에 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광고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를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시작한다면 요렇게 해봐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다면, 오늘 알려드릴 세 번째 영상에서는 광고를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작은 꿀팁들을 준비해왔어요. 제가 광고를 집행해본 플랫폼 자체가 네이버랑 쿠팡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기로 하고, 쿠팡은 또 차후의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이드라인 영상을 숙지하셨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팁까지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성 있는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광고 꿀팁 첫 번째는 바로 시간대 활용입니다. 네이버 광고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별로 광고가 집행되도록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광고를 집행해온 결과에 따르면 금요일 밤이랑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금을 보내고 또 주말에 첫 번째인 토요일을 즐겁게 보내느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네이버 광고 자체가 시간대별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광고를 집행할 때는 주로 사람들이 쇼핑을 할 만한 시간대인 퇴근 이후 시간이나 아침 출근하는 시간만 광고를 집행해 본 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속 광고를 집행하면서 지켜보지만 일반적인 업무 시간에도 충분히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들 회사에서 숨어서 저희를 이용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대 설정은 금요일 밤과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 설정을 어떻게 하냐? 네이버 광고 시스템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캠페인 안에 보시면 광고 그룹이 있는데, 이 광고 그룹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새 광고 그룹을 생성하실 때 밑에 있는 고급 옵션을 보시면 광고를 집행할 시간 외에도 어떤 매체에 내가 광고를 하고 싶은지 PC나 모바일 중에서도 선택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설정이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대 설정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PC랑 모바일을 나눠서 광고를 해보기는 했는데 두 개를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있고 사실상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 매체 외에는 저희가 실제로 건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확장 소재와 제외 키워드입니다.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거나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넣고 싶은 문구를 10자 이내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 쇼핑 상품 부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 밑에다가 구매수, 리뷰수, 찜수를 노출시켜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쇼핑 상품 부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이 성과가 괜찮을 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제품인데 괜히 이런 거를 노출시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컷 광고해놨는데 옆에 찜 0, 구매 0, 리뷰 0이면은 사실상 이거는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홍보 문구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 쇼핑 상품 부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해두시고 내가 필요하다 생각될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캠페인의 광고 그룹 그 속에 있는 노출시키고 싶은 내 상품, 즉 소재를 상세 보기 해서 보시면 확장 소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외 키워드는 뭐냐? 네이버에서는 희한하게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상품을 광고에 등록해 놓으면 네이버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이 상품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자동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네이버에 내 상품을 광고를 시켰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키워드에만 광고를 할 수는 없고, 네이버가 노출시켜준 키워드 중에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만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품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상품명에 쓸데없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네이버 시스템이 판단했을 때 요거를 다 키워드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노출도 안 되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최대한 내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만 제목에 넣어주세요. 제외 키워드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상세 보기까지 들어가시면은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입찰가 조정 전략입니다.
사실 요게 광고에 있어서 전부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캠페인에 들어가셔서 광고 그룹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키워드 단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 변경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단순하게 입찰가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맨 아래에 있는 옵션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소재의 입찰가를 PC에서 몇 위에 노출시킬 건지, 모바일에서 몇 위에 노출시켜 줄 건지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현재 나와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는 경쟁사들의 입찰가 단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상품마다 키워드 단가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입찰가를 조정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면 좀 더 빠르게 내 상품을 고객들에게 평가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옵션들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서 보이는 버튼 중에 모바일 검색 평균 1위 입찰가로 설정했을 경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입찰가 최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 상품의 시장성을 판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이렇게 1, 2위 입찰가를 계속 유지해서 광고를 해보기도 했고, 최저가부터 시작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어떤 제품은 1, 2위에 넣어놨을 때 효율이 좋게 나온 반면, 어떤 제품은 최저가로 매겨두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험을 해보시고 내 상품에 맞는 키워드 단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광고 탭 설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상품을 광고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광고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광고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광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광고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이렇게 5가지 지표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전환율도 알아야 되고 전환 매출액이나 로아스 같은 지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로만 가지고는 굉장히 제한적인 전략밖에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광고 관리에 들어가셔서 옆에 있는 보고서를 누르시고 다차원 보고서, 새 보고서, 기본, 계정 요렇게까지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화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만 설정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유용한 지표가 많으니까 꼭 활용해서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광고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탭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탭 자체를 내가 원하는 항목을 넣거나 내가 필요 없는 항목을 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고서보다 이게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 광고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기본 설정을 눌러보시면 밑에 새로운 사용자 설정이라고 새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율, 전환 매출액, 광고 수익률, 전환당 비용 요런 거를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보고서를 보지 않더라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광고하는데 적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뿐더러 여러분들 몰에 맞는 최적화된 광고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은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다음번에는 쿠팡 광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랑 쿠팡 자체가 광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음 편에 있을 쿠팡 광고도 꼭 영상을 챙겨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광고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광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혹시 광고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쇼핑몰 전반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진동이가 너무 놀아달라고 찡찡거려서 가봐야겠습니다.